한미 외교안보 수장들이 이번 주 잇따라 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초 열병식을 앞둔 북한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닷새 간의 평양 봉쇄령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방한을 합니다. 네. 작년 11월 초에 미국에서 협의회를 갖고 한 3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그렇죠. 건데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 네네네. 이후 지금 다시 회동하는 거죠. 배경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그 한 3개월 만에 만남이라는 것도 아마 근래에 한미 그 안보 수장들의 만남의 주기로 볼 때는 상당히 당겨진 거고요. 네. 사실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는 그 작년 9월에 또 그 EDSCG라고 해서 확장 억제 그 이 전략 그 협의회가 또 협의 그룹이 회동을 가졌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근래 한 그 5개월, 6개월 사이에 상당히 지금 잦은 한미 국방 순회들이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작년 하반기 이후에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능력 시위가 상당히 지금 위험 수위에 이르렀고 또 여기에 대해서 더욱 단호한 대응 태세를 다지고 또 대응 능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금 판단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지금 그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 SCM이라고 얘기하죠. 네네네. 여기서 그 DSCTTX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입니다. 이게 이제 디터런스 스트래티지 커미티 테이블탑 엑서사이즈의 그 약자인데요. 결국 북한의 그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떤 확장 억제 수단을 운용을 할 거냐 이거를 지금 이 도상 연습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 연습을 지금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보는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DSCTTX 이게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예, 이걸 그렇습니다. 말하는데 이 준비 상황을 이렇게 한 6개월간 자주 만나면서 논의하는 게 통상적으로 있던 일입니까? 그동안 그 DSCTTX가 그 2011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DSC 출범 이후에는 2015년부터 또 꾸준히 이제 이루어져 오다가 사실 이게 2018년부터는 사실 좀 소극적으로 변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었으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이 위협이라는 것이 지난 수년간 급격히 증가를 했고 네. 이젠 여기에 대해서 한미가 공동의 그 대응 태세를 한번 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미가 인식이 일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내일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게 되는데 네네. 작년 11월 미국에서 만났을 때는 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전략 폭격기를 직접 그렇죠. 보여주기도 했었고 예. 굉장히 좀 이례적인 행보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좀 이런 특별한 이례적인 행보가 있을 것으로 좀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전략 폭격기를 직접 이제 참관을 당시에 시켰던 것은 결과적으로 이만큼 미국의 확장 억제 이 준수 의지가 명확하다 그러는 걸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지금 이 전형적으로 이런 전략 폭격기가 북한을 이 외교적으로 이제 압박할 때 사용되는 이른바 전략 자산이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에서 오판하지 말고 현 상황에서 현재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는 묵직한 메시지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뭐 직접 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아마 근래의 북한 행동에 대한 우려의 표명이라든가 또 북한의 계속되는 능력 시위에 대한 일종의 경고 이런 것들이 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회담하고 나서 공동 기자회견이 있는데 네. 뭐 우려를 표명하거나 경고의 메시지 만약에 그런 메시지를 낸다면 수위는 저희가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북한이 혹시 핵무기나 미사일로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에 대해 사용을 할 경우에 네네. 이게 아마 북한 정권도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다 이런 메시지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확장 억제라는 게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하나는 북한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핵무기나 미사일을 실적으로 한도미사일을 실적으로 사용을 했다가는 그 시쳇말로 얘기하면 본전도 못 찾는 거죠. 오히려 정권이나 체제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올 수 있겠다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이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근데 억제 못지않게 중요한 게 보장이에요. 보장은 이 북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확장 억제를 약속을 받게 되는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것 때문에
핵무기나 그 탄도미사일 사용을 못하겠구나라고 믿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억제와 보장 효과를 동시에 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지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뭐 한미 국방수장들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기간에 북한이 어떤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이 국방수장 간의 회담이 있을 때 그런 당시에 도발이 이루어진 적은 많지가 않아요. 혹시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북한의 이 도발 양상을 보면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한 2개월 동안 집중이 됐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12월하고 1월에는 간헐적으로 또 이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네. 조금은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이고 이 근래 한 달 동안은 그래도 한 달이 조금 못 되는 기간이죠. 상대적으로 조금 지금 그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인데요. 이건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전형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할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허를 찌르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지금 이 도발 주기를 조정하는 쪽의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한 2개월 이상 집중적으로 지금 핵 미사일 위협 시위를 했는데 이 한미의 반응이 그렇게 북한이 기대했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다음 카드가 뭘까를 지금 다음 카드를 선택하는 일종의 고심의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숨고르기 양상에 대한 배경을 좀 짚어주셨는데 작년 1월 달과 올해 1월 달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이 도발 빈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네. 올해는 북한이 조금 다른 자세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도발 기조 자체는 계속 이어져 갈 기조로.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작년 같은 경우에 1월 달에도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발사를 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면 작년 도발 자체가 지금 북한이 순기를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월이기 때문에 똑같은 지금 비중으로 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는 도발의 형태를 조금 틀어보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탄도미사일 도발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인 재래 도발을 지금 병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특히 북한이 지난 11월 말부터 작년 11월 말부터 지금 동계 훈련 기간이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빙자한 도발도 이제는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아하. 일단은 지금 군사적인 특이 등양은 안 보이는데 오늘 또 나토 사무총장 방안에 네네. 대해서는 거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뭐 네네. 전쟁의 전주곡이란 말도 했는데 그렇죠. 유독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결국은 한미 이 공조에 나토까지 동참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요즘 북한이 부쩍 자주 사용하는 말이 신냉전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과거 냉전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게 진영이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편이 나뉘어지는 건데 이렇게 신냉전이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북한도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중국하고 러시아에 던지는 메시지기도 하죠. 결국 지금과 같은 이 구도에서는 믿을 거는 북한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외교적으로도 북한의 편을 들어줘야 된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나토 사무총장과 북한이 계속해서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데 네네.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네네. 했고 북한은 좀 거칠게 반응했습니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군사적 연계 가능성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너무 공개적으로 지금 언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게 편하지 않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북중러의 삼각 연대가 지나치게 이게 강조가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북한이 바라고 있는 미북 관계 개선이라든가 미북 대화라는 건 또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 나토 사무총장도 언급을 했고 미국 측에서 이제 미국 측의 정보에 따르면은 지금 북한이 러시아의 정규군한테 지금
무기를 공급하는 거는 조금 더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그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돼 있는 그 용병 그룹 와그너 그룹이라고 하죠. 네네. 와그너 그룹에 대해서 탄약이나 포탄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연대가 사실이라면 그 네네. 우크라이나의 전쟁 영향이 한반도에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나토의 어떤 연대 가능성 또 연대 중요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이미 작년에 이 나토 정상회의 때 대통령께서 참석을 업적어 자격으로 참석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지금 나토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협력체에는 사이버 대응 협력체에는 우리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토가 지금 2010년대 이후에 지금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단순한 유럽 지역에서의 방위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 역할 범위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점에서는 나토하고 우리하고의 협력 가능성도 상당히 넓게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북한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 텐데 북한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닷새 만에 평양 봉쇄령을 네. 해제를 했습니다. 네네. 뭐 북한 내부의 어떤 코로나 상황은 저희가 뭐 신빙성 있게 믿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네네. 지금 상황이면은 해제를 했다면 뭐 대규모 확산 위기는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속단한 길을 잃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작년 8월에요 방역 승리를 선언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다 그 이후에도 계속 북한 내에 이제 확산 설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 그리고 금년 초에 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8차회의를 하면서 비상 방역 대전에서 또 승리를 거뒀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코로나 자체가 진정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아마 평양 봉쇄령이 내렸던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이라든가 아니면은 치료제라든가 방역 자원의 이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이제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평양 봉쇄령을 해제한 건 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확산이 되고는 있지만 네. 이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인력 통제를 통해서 억눌러 놓을 수는 있거든요. 그게 현재는 그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확산 추세를 보니까 이 중증 환자나 치사율은 생각보다 안 높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것 때문에 평양 봉쇄를 유지해서 민심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도 이런 선택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번에 평양 봉쇄령이 있기 전까지는 북한에서 뭐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네. 다음 달 8일에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네네. 그때쯤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동안의 정보 보고로 보면은 지금 한 만여 명 이상의 이 참가하는 열병식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는 징후들이 있고요. 네. 또 그동안 얘기해온 논리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2월 8일 열병식을 개최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김정은이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려나가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국방력 강화라는 것을 강조를 해왔고 이게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제가 확인이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보여줘야죠. 그리고 지금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핵실험 이외에 이제 탄도미사일도 이제 계속 발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실험은 지금 생각보다 준비가 안 됐든 뭐가 안 됐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면 그 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거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런 무기가 있다. 또 새로운 무기는 못하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 8일 열병식은 지금 웬만한 이 심각한 사정이 아니면 개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땐 방역 상황하고 연동이 될 거예요. 아하. 다른 일이 있지 않는 한 예정대로 2월 8일에 열병식 개최될 것이고 이제 뭐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국방력 강화하는 부분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네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차원에서 뭐 신형 ICBM이나 뭐 다시 개량된 화성 17형 이런 부분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기존에 쏘고 있는 화성 17형이랑은 다른 종류의 미사일이 등장할 가능성은 낮고요. 일종의 화성 17형 개량형이겠죠. 네. 이거에 다른 이름을 붙일지 안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개량형이라면
이제 거리는 입증을 했거든요. 거리는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직접 발사는 안 하지만 외부에서 이 분석가들이 그렇게 읽어달라고 얘기하는 제출을 취할 수 있는 게 북한이 얘기했던 게 다탄두 능력. 다시 말해서 여러 개의 자탄을 동시에 넣을 수 있는, 다시 말해 탄두가 보다 커지고 탄두 용적이 이제 좀 넓어진 이런 다탄두 능력을 그 과시하는 지금 그 이 새로운 탄두를 단 화성 17형 미사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북한이 작년 1월달에 그 이 두 번이나 발사 실험을 때 극초음속 그 이 미사일 이거와 관련돼서 이거에 지금 시제품 북한의 입장에서 완제품이죠. 그 실험이 다 끝났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등장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 이 11월에 북한이 지금 이 단중거리 미사일들을 두 차례 발사한 다음에 이게 그 군사 정찰 위성 지금 실험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게 탄도 미사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김여정이 굉장히 격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군사 정찰 위성 모형 같은 거를 등장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열병식을 개최한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연설을 하게 될지 그의 입에도 조금 주목이 되는데 지난 연말이었나요? 전원회의에서는 대미, 대남 강대강 기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더 좀 센 수위의 발언이 나올지 어떤 연설을 할 거라고 좀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동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위의 발언들은 다 나왔고요. 다 나왔다고. 아마 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겠고 무엇보다 이제 건군절이라는 게 대외적인 그 용어도 되지만 대내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어떤 압력에도 그리고 어떤 상대를 맞아서도 이제 충분히 그 이 승리할 수 있는 북한군의 역량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장관 회담이 있고 다음 달 3일에는 외교장관 회담에 또 그렇죠. 예정이 돼 있거든요. 어떤 의제들이 주로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일단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금년에도 여전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북한의 핵실험, 추가 핵실험 여부거든요. 네. 그리고 이 핵실험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는 도발을 중단하고 이제 국제적인 비확산 원칙에 충실하도록 이제 촉구하는 그 메시지가 나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실질적으로 북한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위를 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북 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그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